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는 걸까? 그 물음들은 소리 없이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도 겨우겨우 하루를 마무리하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오늘까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견디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질러 가고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용기는 속도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계속 걷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한 걸음이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더라도 결국엔 나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속삭이는 지혜가 전할 이야기는 넘어짐과 포기의 경계에서 끝까지 걷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의 모습도 분명히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시간에 작은 꽃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골목 어귀, 간판조차 바랜 그 가게에는 처음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틀 수 없었고 꽃이 얼어붙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몇천 원도 되지 않았던 날들. 이렇게 계속해야 하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꽃을 만지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가워도 이 아이들은 예쁘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에 진짜 꽃이 있다더라. 그 가게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지금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TV에서도 그녀를 조명하고 SNS에는 그녀의 꽃다발 사진이 끊임없이 공유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계속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성공담보다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수 이소라. 데뷔 당시 그녀는 유난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무대에서도 화려한 제스처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노래했습니다. 화려함이 기준이 된 시대에 그녀의 스타일은 낯설다는 평을 들었고 심지어는 재미없다는 혹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소라는 가장 독보적인 음악인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은 위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금은 세계적인 거장이 된 영화 감독 봉준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화를 좋아했지만 집안에서는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현실성 없는 환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영화학교를 다닐 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교재를 복사해 팔고 촬영 장비를 빌릴 수 없어 친구 집 거실을 촬영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단편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우고 어떤 작품은 상영조차 되지 못한 채 묻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게 어때요? 영화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의 첫 장편 영화 플란다스의 개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도 그는 다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기생충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영화의 중심에서 이름을 새겼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죠. 좋아하는 걸 하려면 버텨야 하잖아요. 이 짧은 대답 속에 수십 년간의 인내와 고독,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낸 조용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시기, 전혀 다른 분야.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그 어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다면 당신의 꾸준함은 언젠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계속하는 것.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용기일지 모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앞서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조금 느려도 돌아가도 중요한 건 단 하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은 늘 고요합니다. 화려한 조명도 격려의 함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빛나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바로 그 장면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없이 견디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순간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자기 안에 참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아도 내 안의 걸음만은 멈추지 않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은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속삭이는 지혜가 오늘 당신에게 조용한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까지 걸어오셨나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지켜준 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지금 이 순간의 당신에게 세상 누구보다 먼저 수고했어, 잘 버텼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이름을 오늘 하루 마음에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걸음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진짜 용기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속삭이는 지혜였습니다.